이번에 새로 오픈한 우리 부산의 생명선 의원의 우리 허운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선 의원의 원장 허운입니다. 저는 심장혈관외과 전문이고요. 그리고 해운대 백병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이번에 투석혈관을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다음에 재수술도 자주 하는 생명선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운 원장님의 해운대 백병원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저와 같은 이제 신장내과를 하시는 우리 구상원 원장님과 함께 생명선 의원, 사실 전국에도 이런 의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석실을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신장내과 전문의가 이제 혈관만 주로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도 수술을 하고, 그래서 서전과 내과 의사가 만났다, 이런 컨셉은 전국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있나요? 이런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처음인 걸로 알고 그쵸. 있고, 네.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한 4개월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느끼는 게 외과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스승님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내과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잘 협력해서 투석혈관 환자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컨셉의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제로 저희 환자분도 몇 분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워낙 뭐 우리 허 원장님이 잘하세요, 수술을. 그래서 오늘 이제 모셔서 말씀 듣고자 하는 거는, 이제 혈액 투석 환자들이 혈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투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혈관 수술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또 기존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혈관이 시원치 않은데 어떨 때 재수술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원장님 말씀 주실 텐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혈관 왜 만드나요, 도대체? 우리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혈관을 만드냐? 그냥 팔에 있는 이런 얇은 혈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투석혈관 왜 만듭니까?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가장 많이 투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투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몸에 있는 혈액을, 피를 바깥으로 빼서 콩팥이 못하는 일을 인공신장이 대신 일을 하고 다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리적인 혈류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많은 혈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쵸. 많은 혈류량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관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혈관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늘을 찌르고 피를 받고 다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석을 위한 혈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류량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가늠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분당 500cc면 2분이면 1리터예요. 페트병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혈류량이. 근데 보통은 4시간을 투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혈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굵은 혈관을 어쨌든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이제 의뢰를 드려서 혈관을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이제 의뢰를 드리는 게 우리 이제 허 원장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혈관을 또 만드는지 이제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원장님. 네, 아까 우리 이동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석 혈관, 혈관 통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천자해야 되고 충분한 혈류량이 요구되고, 그래서 천자하기 편하고 피부에 가깝고 굵어야 되는, 천자하기 쉬워야 되니까요. 그 많은 피가 빠지려면 바늘 자체도 굵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혈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개념 자체를 이런 옛날에 이런 시미노, 그다음에 브레시아 이런 선생님들이 고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생리적인 동맥과 그리고 아마 피부에 보이시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정맥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맥을 직접 연결해서 동맥의 피가 정맥으로 대량으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표면에 있는 정맥이 뭐 저도 이렇게 팔 걷어보면 여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여기 퍼렇게 이렇게 좀 보이지만 네. 이런 실핏줄들의 그죠? 피부 밑에 있는 동맥을 그냥 연결을 해줘서 네. 예, 피부에 있는 울퉁불퉁한 이런 혈관들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게 이제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투석하시는 분 팔 혈관이 울퉁불퉁한 거 봤어요. 반드시 울퉁불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너무 울퉁불퉁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또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고 그게 생리적으로 노출되지 않던 큰 혈류량과 고압에 노출되지 않던 정맥이 그런 동맥의 혈류량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수술하시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설명도 설명이지만 또 자료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원장님.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팔에 보이는 표제 정맥이나 아니면은 관통 정맥 등을 이제 조금 깊이 있는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맥을 어느 동맥이든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혈관이 너무 없다. 병원에 가시면은 주사가 힘들 정도로 혈관이 작다.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조혈관을 써서 연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인조혈관의 한 끝은 동맥에 연결돼 있고 다른 끝은 정맥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맥의 피가 정맥으로 흐르도록 만들고 그 인조혈관을 천자구역으로 쓰는 그런 인조혈관도 있고요.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제 조금 주안점을 둘 부분은 과연 이제 의사들이 이 혈관을 어떻게 꼬매느냐. 내가 이제 동정맥루, 그 다음에 투석 혈관은 동맥의 피를 정맥으로 보낸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문합을 하는지 그리고 문합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을 때 이제 재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사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합법이 있겠지만은 그 관 두 개, 우리가 빨대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맥은 우리가 손목에 있는 동맥을 쓰니까요. 네. 이 동맥이 실제로 원래 주행하는 손끝으로 주행하는 혈류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동맥은 가만히 놔두고 정맥을 끊어와서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게 보통의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요. 붙이는 경우가 되는데 이제 팔 두 개를 보시면은 제 팔을 보시면은 이게 동맥이고 이게 정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옆으로. 네. 네. 옆으로 붙여도 되고 네. 끊어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많은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어떤 게 투석 혈관에 가장 좋은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A라는 형태가 일단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게 붙이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빗기듯이. 기본적으로는 정맥의 주행 방향에 기본적인 원래 주행 방향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굴곡진 부분이 없게 만들면서 해서 그 결국에는 정맥이 높은 혈압이나 압력이나 속도에 노출되게끔 만드는데 우리 정맥은 높은 압력이나 속도에 어떤 특정 부위가 노출되게 되면 거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지면 밖으로 두꺼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으로 두꺼워지게 되면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겠죠. 배관에 좁아지니까 배관이. 네.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요거를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직선으로 네, 붙여줘라. 돼 네. 있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B 그림은 보면은 여기 톨전 존, 톨저널 스트레스 이렇게 꼬이는 스트레스, 뭐 꼬이는 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생기는지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팔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팔이 이렇게 보일 텐데 요거를 단면적을 딱 보면은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지방층이고요. 요게 피부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세팔릭 베인이라고 돼 있죠. 네, 네. 머리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맥이 있고 보통 동맥은 근육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막을 뚫고 들어가서 있는데 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위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좌우로도 차이가 나고 상하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정맥을 끌어당겨서 얘한테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톨전 존 네. 꼬이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기가 한번 꼬이면은 겉으로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혈력학적으로 혈류가 흐를 때 이제 커브가 진 곳 그런 차가 많이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거기가 결국에는 좁아진다. 뭐 혈관이 원체 좋아서 그게 좁아지건 말건 상관없이 투석을 위한 혈류량을 확보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혈관이 애매하게 작거나 그럴 때는 저런 것들이 이제 투석 혈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고 물론 이게 뭐 에비던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증거를 통해서 네,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비던스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 수술 직접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정맥입니다. 아, 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게요. 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정맥입니다. 어. 정맥을 이렇게 쬐고 팍 벌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네. 그 과정을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요게 지방이고요. 이게 피부고 여기 정맥을 이렇게 파란색 고무줄로 이렇게 걸어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시를 네, 해 놓으셨네요. 노출시켜 놓은 거고요. 네, 네. 여기에 이게 굳이 잉크를 이렇게 톡톡톡 찍는 이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게 원래 놓여 있던 윗면 이름 표시하는 거예요. 아, 위쪽이다. 저쪽에. 네, 이제 요게 구별하려고. 윗면, 네, 구별하려고. 예, 예, 예. 구별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어,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요게 이제 머리 정맥, 세팔릭 베인이라고 부르는 포암에 있는 전완부에 있는 여기 네, 세팔릭 정맥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흔히 이게 레디알 아터리를 박리를 합니다. 보면은 요 하얀 거 있죠, 요 하얀 네. 거. 요 하얀 거는 여기. 이게 네. 인대 같은 근막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보통 요 위치에서는 요 바로 메디알 쪽으로 살짝 메디알 쪽 위치하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레디알 아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아까 걸어뒀던 정맥. 정맥. 예. 예, 박리를 딱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요골 동맥이죠. 네, 요골 예. 동맥입니다. 잘 보이네요. 훨씬 탱탱하고 두텁고 아까 정맥이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예, 네, 뭔가 네.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확실히 네, 있네요. 확실히 동맥이라서. 탱글탱글하고 그 벽의 구조도 조금 다르고 그죠. 그래서 근육도 조금 두껍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분은 투석 환자 치고 굉장히 혈관이 뭐 괜찮다. 제가 그냥 봐도. 네, 예. 좋은 혈관. 예, 진짜 좋은 혈관이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 참 좋은 혈관이네요. 네. 이거는. 예. 그래서 박리를 하고요. 사실은 요 박리하는 게 수술의 거의 전부인데, 그렇죠. 네,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을 이어 붙일 준비를 합니다. 아하. 네, 이어 붙일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피기백 스타일, 네. 요 그대로 포개는 네,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 여기 네. 보면은 겸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겸자가 이제 여기가 피가 이렇게 새기 때문에 네. 피가 안 새게 겸자를 잡아두고요. 네. 요게 이제 정맥이죠. 아까 잡아뒀던. 네, 네. 그죠? 파란색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네, 정맥이네요. 네. 정맥이고 여기는 이제 정맥을 묶어서 앞쪽 부분은 끊어 네. 겁니다. 네. 끊어낸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주사기로 여기를 통통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하. 네, 통통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가 칼집을 탁 넣고 이 뒷면만 네. 아까 그 잉크로 표시해둔 말고 배 예. 쪽 밑에 면만 이제 문합을 하기 위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통하게 만든다. 네, 이제 이쪽이 아까 이제 색칠했던 앞쪽 부분인데 이 뒤쪽에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네. 칼집을 내서 예, 연결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잡고 보시면은 여기 칼이 있죠, 그죠? 네, 칼이 있고. 이게 지금 사실 화면에는 커 보이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는 몇 미리 안 되죠. 아, 그죠? 그죠? 몇 미리 안 예, 됩니다. 몇 미리 안 되죠, 이게. 네, 그죠? 이게 뭐 레디아터리 자체는 한 2mm, 그죠. 요건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한 2, 3mm, 센치가 아닙니다. 2, 3mm, 0.2, 0.3cm. 네. 예, 아, 저 육안으로 비용이-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네네. 네. 우리 방송 청취자는 아니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캐논 6D 카메라로 아, 예. 어마어마하서도. 네, 일반적인 재밌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는 도저히 이게 아, 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다 깨져서.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캐논 6D 카메라 PPL은 아닙니다. 아, 네.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잡아서 이제 연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이시전 넣고 절개를 하고 네. 여기로 이제 혈관을 자르는 가위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절개가 된 모습이 보이죠, 살짝.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동맥에다가 절개를 넣어야죠, 그죠? 아, 네. 저희가 아터리오토미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맥에 절개를 하면 이제 피가 튈 수가 있으니까 양쪽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잡고 하시겠죠, 네네. 그죠? 아 역시 눈썰미가 있어요. 네. 아까 높던 요 이게 겸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예. 요거는 제가 뭐 레디아토를 집을 때 사용하는 겸자는 아닌데 집게 같은 거죠. 네네네. 집게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유용한 사친스키. 모양이 그러네요. 사친스키 네. 겸자입니다. 네. 아마 저게 혈압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안 잡으면 그냥 되는 순간에 쫙 튀겠죠, 피가.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죠? 되는 순간 피가 튀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토리오토미를 동맥을 절개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 흔들리도록 핀셋 같은 걸로 옆에서 네, 딱 잡아주고 고정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아토리오토미를 하고 나서는 역시 그 절개할 가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혈관 내강 안에 있던 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제 열었네요. 동맥을 네. 열었어요. 지금 현재. 예. 동맥을 열고 요걸 깨끗이 씻어야죠, 그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셀라인, 우리 생리식염수 그런 걸로 이리게이션, 세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지금 네, 안에 있는 네. 피가 다 제거가 됐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노출을 시켜서 요거 동그란 원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 두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12시, 6시, 여기를 12시, 6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3시, 네, 얘도 3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정맥을 한번 아웃 인 이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떴으면 네. 동맥은 그 반을 그대로 인아웃이 되고 아웃 인 인아웃 아웃 인 인아웃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뜨면 돼요. 네. 지금 현재 2mm, 3mm짜리 접합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커 보이지만 2mm, 3mm 그렇습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 네. 이게 눈 나쁘면 외과 의사도 못 해요, 제가 볼 때. 예. 네, 뭐 맨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루페를 끼고 루페를 끼고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맨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만큼 남은 네. 거고요. 그만큼 남은 거를 다시 꼬매고 이제 다 꼬맨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겸자가 있지만 여기 겸자가 없죠. 그죠? 네, 이제 네. 푸셨네요. 네, 겸자가 예. 없고 여기서 피가 꼬맨 다음에 피가 살짝 나서 한 땀 더 꼬매고 네, 네. 이렇게 마무리. 그럼 이제 이 위쪽으로 혈류가 가기 시작한 건가요?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약간 볼록해졌네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볼쭉하다가 그쵸. 여기는 볼록하고. 동맥혈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네요.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잘 된 수술이네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네. 혈관을 요렇게 붙이는 건데 덮어서. 네, 네. 혈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바로 이미디어트 포스토피 수술 네. 직후에 이제 초음파를. 혈류량을 항상 체크합니다. 네네. 체크하고 음. 네, 이분은 혈관이 좋아서 이렇게 네. 숫자도 좋게 나왔습니다. 400이 넘게 나왔어요. 네. 지금. 그럼 엄청 좋은 혈관이네요. 네, 진짜. 엄청 좋은 혈관입니다. 예. 당뇨도 없으신가 봐, 저분은. 네. 예, 당뇨 있는 환자 저렇게 안 되는데, 네. 예, 이분은 아주 깔끔하네요. 네. 그렇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요거는 보면은 제가 옆에서부터 꼬맸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오른손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똑같지만 요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붙이는 거죠. 네, 요렇게 붙이는. 이분은 오른팔에.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왼팔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잘 쓰지 않는 왼팔에다가 혈관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혈류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전에 수술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왼팔이 안 되면 이제 오른팔에 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뭐 선호하진 않지만. 선호하진 않지만 네. 뭐 팔이 더 좋은 정맥이 더 좋은 경우에 네. 뭐 아니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음. 오른팔 그리고 뭐 혈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분들은 보면은 여기 인시전 절개가 거의 뭐 1.5시 그러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네. 네네 얼마 안 된 혈관 안에 그냥 겸자도 다 있고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정말 작은 겸자예요. 정말 작은 겸자고. 그렇죠. 네네네. 뭐 한 2, 3mm 정도 되는 지금 혈관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확대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이 아까 앞면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뒷면을 꼬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뒷면을 절개를 해두고 그러면은 획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잘 안 꼬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걸어두는 땡겨서. 네, 네, 태깅 네. 수처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태깅을 하나 해두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동맥, 탱글탱글한 네, 동맥. 예, 지금 굉장히 훌륭한 혈관들 수술입니다. 수술 조금 지나고 나서 네, 네. 초음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혈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서 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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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네. 있고요. 네. 아마 여기 이제 스탬프 같이 이렇게
엎어진 모습이니까요. 네. 여기가 이제 그대로 얹혀져 있고 네. 정맥은 이렇게 흐르는 네, 그런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초음파를 항상 확인을 하시죠? 항상 확인합니다. 수술장에서요. 네. 그죠? 네.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술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죠. 이게 이제 괜찮은 거냐 진짜. 그래서 오시면 한번 봐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술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쵸. 수술장에서 수술 직후의 혈류랑 네.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는 3일 뒤에 한 번 오셨다가 그 다음에 2주, 10일에서 2주 사이에 네, 오시거든요. 네, 네. 그때 10일에서 2주 사이에 또 체크해 보면은 2주 만에 어떻게 됐네 이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요. 모으는 차원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붙인 혈관 이거 유효 기간이 따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정말 하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 대략적으로 뭐 평균을 낸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인조혈관은 저희들이 2, 3년, 네. 그 다음에 자가혈관은 그래도 10년 이상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그냥 아무 탈 없이 10년, 20년 쓰시는 분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이제 계속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뒤쪽 슬라이드에 어떻게 수선하는지 이분의 그 투석 혈관이 얼마가 됐다를 저희가 빈티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흔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빈티지가 6년 된 혈관, 12년 된 혈관 그런 혈관들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아마 재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그 재수술 말고요. 다시 수술했다고 재수술? 사진 예. 보시면은 리오피라 그래요. 저희끼리는 이제 리오피. 리옵이라 그러는데 네. 리옵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외국 논문 보다 보면 이제 투석 빈티지, 혈관 네. 빈티지. 네, 그 빈티지가 와인 빈티지랑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네. 그 빈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좀 보여 주시죠, 네. 원장님.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아까 그 피기백 이렇게 그대로 포개는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혈관이 좀 짧다든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피기백을 하려면은 이쪽 부분이 혈관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다든지 첫 번째는 혹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혈관이 잘 자랄 것 같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평이한 방법대로 이렇게 붙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조금 꼬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붙인 후에 이제 초음파 사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네. 그대로 이제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네, 붙였네요. 여기에다가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문합 방법에 따라서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아 저게 혈관의 통로고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어느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해는 되는데 선뜻 이게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10년 전에 다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실험을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여기 비교하면 여기 커 보이지만 똑같이 동맥은 4mm, 네, 네. 정맥은 6mm의 모델로 비교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혈역학 전산 유체역학 분석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네, 컴퓨터. 복잡하네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미리 알고 싶으니까. 네, 이게 뭐 도시에 요즘 뭐 빌딩풍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공기의 흐름도 빌딩 사이에 따라서 어디가 더 빠른지 뭐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볼 수 있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에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이 벽에는 어떻게 걸리고 이 벽에는 뭐 압력이 얼마나 보시면은 속도와 벡터,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다음에 워 쉬어 스트레스인데요. 이거 파스칼 네, 네.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분포를 본 겁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그 실제 혈관을 그냥 흉내만 낸 모델이에요. 혈관은 원래 탄성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는 탱탱하고. 고려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거는 고려한 건 아니고 음. 그것까지 고려하려면 좀 힘들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리지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런 딱딱한 관을 해서 단순 파이프를 연결한 거다. 네, 네, 탄성이 네, 없는. 네, 네, 그렇죠? 탄성이 없는. 단순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이제 혈액이 유체가 이렇게 흐르면 그 유체의 조건도 이제 선생님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와 뭐 무게 이런 것들이 혈액과 같은 걸로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홀렸을 때 이제 확실히 얘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압력도 높고 속도도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압력이 높고 이 부분에 많이 걸리면은 저기는 우리 정맥이 견디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터지지 그렇죠. 않고 네. 네, 터지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네.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계속 두들기면 이제 멍들다가 네. 맷집 생기는 거랑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델이 가장 불리해 보인다. 조금 불리하다고 네.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이 네, 네. 야 아무래도 이게 제일 낫지 않겠어?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뭔가 결함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 저기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음. 이 선생님은 이제 요거만 연구하셨던 분이고 네. 이제 저너로 바스큘라 서저리면은 사실은 혈관외과에서는 제일 좋은 저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실으셨던 거고 아까 그 제일 앞에 보였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그림 사진. 요거는 앞에 그 전산 유체역학이랑 상관없는 선생님이 네, 네. 똑같이 1년 전에 이제 저널 오브 바스큘라 서저리에 실었던 논문이에요. 이분은 아마 이렇게 한 환자 한 30 몇 명,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한 환자 한 3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 문합부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합부 주위에 협착이 잘 생기는데 그 협착이 어느 환자군에서 적게 생기느냐를 이제 관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델이 더 좋으냐를 네. 이제 간접적으로 네. 네,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네. 네, 이게 더 좋다. 아하. 네. 결론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허 원장님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네, 선호하신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진짜 최신 지견이네요. 자 이제는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이거는 인조혈관 수술 케이스인데요. 아, 인조혈관이요. 네. 네. 이 AVG가 이제 이 그래프트라 그래서 인조혈관입니다. 네. 뭘 쓰시죠? 고어텍스를 쓰나요? 요새도 아직도? 이제 고어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자기들이 나갔잖아 철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뭐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소아 심장 뭐 네. 수술하시는 분들이 고어텍스가 없어서 애들 수술을 못 한다. 몇 년 전에 아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철수를 했고 음. 이제 인조혈관은 폴리우레틸, 뭐 테플론 뭐 이런 그 계열이 뭐 PTFE 네. 그런 정확하게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약자가 있어요. PTFE로 네, 네, 만든 네. 네, 그 인조로 만든 혈관을 쓰고요. 이제 이미 뭐 그 재질로 여러 번 천자해도 이게 뭐 제일 낫다라는 건 이미 뭐 예전부터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인조혈관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암 유루비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은 굳이 아실 필요는 네.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끝은 동맥에, 다른 쪽 끝은 정맥에 연결돼 그렇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라프트 인펙션은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죠. 네, 항상 네. 내게 아니니까 네. 남의 거를 넣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염증이 생기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인조혈관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조혈관 안에는 뭐 이제 흔히 저는 이제 고어텍스가 입에 붙어서 고어텍스 안쪽은 절대 막히지 않죠. 문제는 자기 혈관이랑 연결된 이쪽이 문제인 거죠. 네. 내 혈관이 내 거가 문제인 거죠. 내 거가 혈관이 시원치 않은데 연결 부위 혈관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쪽이 막히고 좁아지고 염증 생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죠. 일단 네. 뭐 그건 서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 전 세계 평균은 그러니까 자가 혈관을 쓰거나 인조혈관을 쓰거나 이게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수술을 시행한 지 50몇 년이 넘었으니까 네네. 70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95% 대 5%예요. 그래서 결국엔 100명을 수술하면 95명은 95명은 이제 자가 혈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국제적인 통계고 5%에서만 인조혈관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필드에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허 원장님 병원에는 자가혈관을 많이 쓰신다 치더라도 네. 글쎄요. 일단 필드에서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인조혈관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죠. 네. 꽤 많이 인조혈관 수술하고 근데 인조혈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천자 부위를 전완부 여기를 전완부라 그러고 여기를 상완이라 그러잖아요. 전완부로 굳이 가져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완부가 한번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인조혈관은 여기는 되고 자가혈관 여기는 안 될 때. 그럴 때는 여기 먼저 해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환자분과 의사, 네. 외과의사, 네. 외과의사가 네. 잘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조혈관도 장점은 있거든요. 네, 빨리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키울 필요 없고, 성숙시킬 필요 없고. 네, 그렇죠. 자라오르는 걸 기다릴 필요가 좀 적은데 어쨌든 이렇게 말이 통하는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통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제가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그냥 보내면 만들어서 와요. 그 다음에 이 제기는 못해. 이게 뭐 사실 뭐 양복이나 구두 만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프리 오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자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혼자 일방통행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새는 우리 허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하고 계셔서 미리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하는 이런 편인데 그게 결국은 환자들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는 어이구야 동영상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조금 반응이 있으시면 이게 네. 이제 일단은 여기는 이제 감염된 인조혈관이에요. 감염된 인조혈관이고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인조혈관인데 피가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저 부분은 이제 피가 안 나오는 상태로 잘 만들어 두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플로우 그러니까 피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러죠. 저기를 먼저 박리한 다음에 잡아두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혈류량이 셉니다. 그렇죠. 이렇게 혈류량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영상을 굳이 촬영한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죠? 그죠. 이쪽에 이제 지금 박리하고 있는 쪽에서 피가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은 동맥혈이랑 똑같은 거고 자기 혈압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석 환자 중에 혈압 정상인 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수술장 올라가시면 이제 상당히 긴장이 되고 이게 지금 진짜 리얼한 상황이긴 한데 이 환자분이 현재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내시경 할 때 하는 것처럼 뭐 의식화 진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술을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화 진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국소 마취. 여기만 이쪽만. 대부분은 저희가 뭐 국소 마취만 하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의식화 진정도 하죠. 네, 계속 좀 보여주시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아마 하나는 동영상이거든요. 네네. 동영상인데, 이제 고름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보통. 보면 지금 여기에요, 그죠? 이게 고름이 이제 꽉 차 있다가 이제 절개를 하면서 하얗게 터지는 나오네요. 모습인데 동영상인데 잘 재생이 안 되는 거 같고요.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고름이 차 있었던 거를 지금 이제 박리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예. 다 열어내고 이제 꽤 오래 쓴 혈관이 기본적으로 뭐 물론 수술한 지 얼마나 안 된 혈관도 감염이 생기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꽤 오래 사용했던 혈관이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을 원칙적으로는 다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인조혈관이 붙어 있었던 동맥 자리예요. 여기 구멍이 뻥 나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겸자나 위에 감아놨던 토니켓 같은 걸 풀면 피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저쪽에서 묶어놔서 충분히 제거를 해야 되고. 충분히 제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약간 유튜브 버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잡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보시면은 뜯어낸 인조혈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제거를 한 조직인 건가요? 맞습니다. 제거를 한 인조혈관입니다. 잘 제거만 해주고 잘 꼬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케이스는 이제 5년 된 혈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근데 자가혈관이 혈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을 짧게 인조혈관을 넣으셨던 분이에요. 뭐 자세한 상황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조혈관은 제거를 하면서 자기 혈관은 살리면서 투석을 위해서 그 팔을 웬만하면 쓸 수 있게 만들고 투석 도관은 여기 왜 쇄골하 정맥에 꼽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내경 정맥에 그거를 최대한 안 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이 복잡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빨갛게 부어 있어서 오셨고요.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고름이 있었고
고름 같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 하이포에코익 리전이 있었고 아무래도 째서 보니까 고름이 나왔어요. 고름이 나왔고 보면은 원래 고름이 없던 인조혈관이라면 이렇게 말갛게 노출이 안 돼요. 주변이 고름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흐물흐물하게 이걸 다 떼내고 아이고야. 네 여기가 이제 인조혈관이 들어있던 자리죠. 네, 네, 네. 떼내고 여기가 이제 인조혈관이 꼬매져 있던 자리인데 잘 꼬매고요. 잘 꼬매고 이제 요거는 자기혈관이었어요. 자기혈관을 요 밑에 있는 또 자기 동맥에다가 그대로 탁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드러내신 거네. 아까 여기를요, 네네네. 그죠? 여기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네. 와. 이만큼을 드러내고 네네. 다시 이렇게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아까 노출시킨 정맥에 비하면은 뭔가 조금 뭐가 자라나 있는 것도 많고 내막도 조금 이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이렇게 그 빈티지가 6년 정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네. 변하는 겁니다. 여기 동맥은 아직 여전히 맨들맨들하고 여긴 처음 노출시킨 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네. 야, 이게 이제 재수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결국은 그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재수술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기 혈관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트 혈관을 쓰다가 이렇게 네. 드러내면 그 다음에 자기 혈관을 또 다시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다시 이제 또 다른 그래프트를 심으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자가혈관이 그래도 아직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프트 혈관을 썼다가 또 문제가 된 사람을 또 그래프트 혈관을 붙인다는 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네네. 여기 자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또 다른 자리를. 네네. 아하. 다 낫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게 아래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올리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반대팔 가서 멀리 쓰고 올리고 네. 이 방식을 이제 저희가 선호하는데 이제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오셨는데 최악인 경우는 이쪽 왼쪽 팔에 그래프트를 이제 위쪽에 심은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오른팔 위쪽에다 심어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냥 막 중구난방인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허 원장님한테 이렇게 정석을 좀 보시라고 사실은 아유. 모신 것도 꽤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늘 방송 보실 건데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12년 쓴 혈관이에요. 보면 여기는 한 번도 천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커져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동맥인데 바로 압력을 받는 정맥 입구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천자에서 쓴 자리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초음파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아까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석회화가 되고 내막이 비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이고 여기 이렇게 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좁으니까 혈류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저게 한 400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이게? 400 이상은 뭐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는 분은 네. 있지만 어쨌든 투석실에서 뭐 저희는 이제 400 정도를 네, 선호하기 네, 때문에 400, 네. 600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달걀만한 애가 이렇게 커져 있고요. 동맥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살짝 말라 비틀어진 안이 딱딱해진 혈관이고 보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이미 여기는 찔러 쓴 부분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혈류 때문에 혈류 속도가 늘어진 똑같은 공간 안에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 존재하고 거기에 계속 벽제 혈전 이게 피떡이 차는 거죠. 피떡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1cm는 넘겠는데요, 사이즈가. 그죠? 네, 이거는 많이 컸어요. 그쵸. 많이 네, 예. 요런 사이즈. 오, 예, 그러니까요. 꽤 이렇게 네. 큰. 와. 저러면 이제 저게 염증에 또 소스기도 하고 나중에 네. 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거를 하신 거네요, 네. 결국은. 이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원래 쓰던 혈관이죠. 보면 여기 요런 거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아까 보이던 석회입니다. 석회. 아, 다. 네, 딱딱한 석회고 이거를 이제 다시 석회를 싹 발라내고요. 그렇죠. 싹 발라내고 여기 일정한 지름을 가진 도구를 이렇게 넣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네네. 넣고 꼬매요 이렇게 혈관을 꼬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걷어낸. 야, 이거는 작업이 꽤 컸네요. 이게 다 걷어낸 그 네. 저거네요. 잔해네요, 잔해. 야, 보컬이. 네. 상당히 이게 힘든 수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견 보기에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첫 번째로 걷어낸 자리고요. 음. 왜 한 번에 안 걷어내냐? 여기를 또 째면 여기 투석을 못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혈관을 바로 쓰시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네, 복잡한 네. 수술을 하신 거죠. 네, 원래는 맞습니다. 아예 그냥 투석관을 넣고 그냥 아예 그냥 걷어낼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네. 환자 입장에서도 좋고. 좋고. 네. 네. 그래서 2번 부르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말씀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 다 그러니까요. 환자를 위한 결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안 네. 그러면 이거 투석관 가지고 이거 사시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하세요. 샤워도 못 하고 일단은 네. 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네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수술도 역시 네, 똑같이 네. 여기 석회가 심한 부분을 여기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다 없애고 다 없애고 이렇게 이제 없애고 끝과 끝을 잡아서 연결한 거죠. 네. 이것도 꽤 지름이 꽤 큰 그런 혈관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왔어요. 리얼 42님이 신장 이식 수술 후 다시 보건 수술을 하는 게 맞나요?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6년째 보건 수술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없애는 뭐-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맥류를 없애는 거. 혈관 맞네요. 네, 이식 후에 보통은 저희는 보통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해요. 그냥 저절로 막히게 둬라. 근데 서전 입장에서 어떤가요? 혈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투석 도관이면은 동정맥류면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네네. 이제 막 혈류량이 1,500, 막 1,000 이렇게 1,500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심장에 부담이 되니까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이식한 신장이 꽤 오래 잘 기능을 할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막아도 되지만 그게 또 수명이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 이식 신장이. 그래서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 놔두라는 분도 계시고. 아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을까요? 일부러 막을 필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량이 좀 많을 때, 네네. 그게 심장에 좀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을 때, 네네. 그럴 때는 막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또 신장내과 선생님도 환자에 맞춰서 잘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혈관이 유출로, 그러니까 정맥이 빠져나가는 길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혈류량이 충분을 확보할 수 있고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데 그거 보면 어쨌든 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길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길이 안 좋은 분은 다리 혈관을 떼서 네. 다리요. 네, 다리에 있는 혈관을 떼서 내 거를 떼서 네, 정맥을 네, 자기 걸 떼서 네, 이렇게 네.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본인 다리 혈관인가요? 네, 이게 본인의 다리 혈관이고요. 어디서 이게 보통 떼나요? 종아리에 있는 뭐 이런 거 종아리에서 쓰시나요? 떼도 되고 허벅지. 아, 네, 허벅지에 있는 거를 별로 부담스러워 안 하시면은 이거 뗀다고 돈도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뭐 수가에는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자기 혈관을 뗍니다. 자기 네. 혈관 떼가지고 이제 아까 길이 안 좋았던 부위, 길이 보면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심부정맥으로 하나만 흘러가고 커져 있어서 천자면 지연이 생기고 너무 압이 그렇죠. 많이 걸리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하나 더 내준다. 네, 예. 여기는 그 위축기관 다 이렇게 혈관이 없었고 다행히 여기 혈관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도록 연결을 네. 하나 더 해서 이제 네.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저걸 못 쓰면 결국은 인조혈관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또 상황마다 다른데 예. 이제 요랬던 혈관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 이제 길을 하나 더 터준 거죠. 네, 이게. 터준 예. 거고 네, 여기는 네. 이제 1년 뒤의 모습이라서 안에는 조금 좁아져 있고. 좁아져 예. 있고 여기는 그래도 깨끗하고 이거는 다리에서 떼온 혈관이라서 그런 변화를 겪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분은 여기 충분히 쓰다가 안 되면은 여기에 충분히 클 테니까 네,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인절관을 좀 짧게 이렇게 대주면은 여기 또 천자에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정경희님이 아까 이거 물어보셨네요. 고혈압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콩팥 나빠질까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혈관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높은 혈압은 혈류량 유지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결국엔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심어놓은 혈관이 두터워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네네.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저게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혈관을 키운다는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유지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높게만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혈류량 평가를 같이 하면서 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서로 의논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네, 의논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정상 혈압이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계신 혈압 정도, 그리고 투석할 때 혈압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 뭐 콩팥이 안 좋으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죠. 이제 제가 전산 유체역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이제 박사 논문도 상도 받고 했는데 아, 이제 요거를 조금만 하면은 아까 혈류량이 많을 때 신장 이식 환자인데 당장 동정맥류는 필요 없는데 그렇죠. 어떨 때 묶어야 되고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왜 묶어야 되는지 말지 판단하는 그 또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심장이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혈류를 네. 계속 갖다 주니까 네. 일하라고. 네. 도로가 많은 상황에 막 뭘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혈류량 동정맥류라고 부르는 거는 혈류량이 1,500 이상일 때. 심장이 일을 많이 해서 심근이 두꺼워집니다. 심근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두꺼워진 혈류량을 이렇게 잽니다. 네. 그래서 실적 측정을 하는 이렇게 반복도 있고요. MRI 야. 찍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저는 네. 이런 걸 처음 보는데 네. 이게 MRI 영상으로 하신 건가요? 네, MRI 영상으로 아. 실제 환자의 혈류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지드 모델. 아까 그냥 조건이 아닌 거죠. 생체를 바로 이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MRI도 했으니까 네. 본인 혈관을 가지고. 네, 예. 수술에 대한 그 설명은 그거 하고요. 이제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류량 축소 수술 전 대동맥과 팔 오금 부위의 혈류량을 보시면은 이제 6.4리터. 네. 네, 6.4리터. 이거 심장. 그렇죠. 네. 예, 6.4리터가 가다가 정상은 4리터 정도잖아요. 아, 네, 엄청 그렇죠.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리터. 지금- 줄었네요. 아니요, 3.4리터는 이제 투석. 아, 네. 그렇죠. 엄청 많이 2.4 여기 보면은 네. 원래는 0.4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4 이렇게 흐르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다. 네. 수술 전에.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보면은 이제 심장으로서는 5.3. 네. 그리고 아까 3이던 게 1.6. 이렇게 줄었죠. 줄면은 심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보시면 뭐 복잡해서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예. 여기 이제 그람 수가 줄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네. 이제 두터워졌던 게 좀 좋아졌다. 네. 호전이 됐다. 네. 네. 사람이 네 그렇죠. 예. 그 아마 심장 근육 두꺼워지는 게 뭐가 문제냐, 근육 많이 생기면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심장 근육이 두터워지면요 운동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네. 때문에 급사의 위험이 올라가요. 예, 내과에서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아주 극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근데 이게 투석 혈관만 가지고도 이런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 한 11g밖에 안 줄었는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게 80kg가 5kg만 줄어도 네, 뭐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전부터 고혈류량 동정맥류와 지금 보면은 이게 카디악 이벤트를 점으로 찍은 거죠. 동그라미 네, 안에 네. 있는 게 카디악 이벤트가 발생한 환자거든요. 발생한 환자인데 여기 보면은 어세스 블러드 플로우는 동정맥류의 혈류량, 그다음에 여기는 카디악 아웃풋. 심장 박출량이 높은데 그게 동정맥류 때문이다. 이런 환자는 카디악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이동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사 같은 그죠. 거. 심장 네. 문제. 네. 네. 근데 수술 전에는 축소 수술 전에는 여기에 있던 사람이 네. 당연히 이 사람 생겼겠죠 이벤트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수술 후에는 이렇게. 예, 현저히 줄어들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용을 못하지만 이미 뭐 유럽에서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바늘만 이용해서 네. 동정맥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신부전의 또 다른 원인, 투석 환자들의 그래서 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관심이 없으면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면 또 투석은 잘 되니까. 예, 네. 투석은 너무 잘 되는데 환자는 계속 힘들어하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예,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또 받게 됐죠.